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혁입니다. 자, 오늘은 가슴 수술의 트렌드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짧게나마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슴 수술의 어떤 트렌드가 어떻게 변해 왔었는가,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짚어보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은 사실은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들이 연장선상에서 모두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일들인데,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가슴 성형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짚어본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어떤 좋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시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성형수술의 태동기 또는 이제 가슴 성형수술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주 오래전은 아니에요. 지금 슬라이드에는 뭐 90년대 뭐 이쯤이 이제 태동기로 제가 써놨는데, 그 전에는 정말 드물게 이제 실행하는 수술이었었고, 성형수술의 붐업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크게 일어난 것이 2000년대 초반이에요. IMF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경제가 회복이 좀 되면서 많은 병원들이 이제 설립이 되고 대형 병원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형수술의 건수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늘어나는 시기가 이제 있었는데, 가슴술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친숙하게 생각하는 이제 쌍꺼풀 수술이나 코수술에 비해서는 좀 한 발 늦게 그렇게 이제 좀 더 붐업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정도까지를,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제 태동기, 그런 것이 이제 움트기 시작하는 시기를 일단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때는 거의 모두가 식염수백을 사용을 했어요. 자, 미국 FDA에서 코이시브 젤의 모라토리움이 선언됐던 게 1994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전에는 사실 수술이라고 할 말이 별로 없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수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들이 생겼기 때문에 모두가 이제 식염수백을 사용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이런 백들이 인체 내 추적 대상 보형물로 관리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핸드캐리로 들어오는 좀 이름 모를 이제 그런 어떤 보형물들도 가끔 이렇게 지금 와서 발견이 되곤 하기도 해요. 그리고 수술 희망자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죠.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직업의 여성들, 말하자면 이제 모델이라든가 뭐 탤런트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가슴 수술의 희망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건수가 이렇게 많지 않았었고, 기술적으로도 유방 성형수술에 대한 어떤 학문적이고 기술적인 진보가 빠르게 일어나지 않았었죠. 자, 보형물 사이즈는 평균적으로 200cc 초반대, 그러니까 200cc, 225cc 그 정도가 요 당시에 출고되던 보형물 사이즈의 어떤 평균이었다고 이제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다가 2007년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슴술의 어떤 붐업 시기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요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미국에서 2006년도에 코이시브 겔의 판매가 이제 전면적으로 허용이 되게 됐어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곧바로 이제 거기에 뒤따라서 코이시브 젤의 국내 판매를 전면적으로 승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FDA 승인을 갖고 있는 보형물들만 수입허가를 하죠. 그래서 멘토르와 엘러간 그 양대 회사들의 코이시브 젤을 많이 사실 이제 수입이 되게 됐지만은, 그것을 이제 맞물려 가지고 2006년도쯤서부터 해서 성형외과 병원들이 광고를 갖다가 상당히 경쟁적으로 하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됩니다. 의료 관계법이 그때 이제 좀 풀리면서 많은 병원들이 여러 가지 성형수술에 대한 광고들을 뭐 전후 사진을 게재를 등등 해가지고, 그 전에는 그런 광고라는 게 용납이 안 됐는데, 이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광고들이 이제 발표되게 되고 또 병원들이 난립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가슴술의 희망자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가슴술의 어떤 붐업 시기가 이제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서부터 그러니까
미용적인 가슴 수술은 거의 다 예외 없이 코이시브 젤로 하는 수술이었었죠. 그리고 그 볼륨이 점차 큰 볼륨을 선호하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270에서 290cc 정도까지 이제 그 정도 크기의 사이즈를 선호하게 되니까 불과 한 10년도 안 된 그 과거와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빠르게 볼륨에 대한 희망치가 높아지게 된 겁니다. 자, 이 시기에 이와 같은 어떤 가슴 성형의 붐업이 일어나게 되는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문화와 패션 그리고 영상 미디어 산업들에 있어서 가슴을 이제 노출을 하게 되는 일이 그 전에 비해서 상당히 흔해지게 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어떤 이제 걸그룹이라든가 또는 이제 연예인들, 모델 이런 분들이 뭐 시상식이나 이런 데에서 가슴을 이제 상당히 많이 드러내는 패션을 또 보여주고 이제 그것이 유행을 타게 되고 그것과 이제 코이시브 젤의 출시가 맞물리면서 상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슴 수술을 하게 되고 또 문화적으로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큰 사이즈의 어떤 이제 유방 보형물을 선호하는 그런 식의 어떤 문화가 이제 급격하게 바뀌게 됐어요. 사실은 그 전서부터 뭐 의사를 하던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그런 변화를 보면서 굉장히 이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의 인식은 굉장히 빨리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2012년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은 식약처에서 물방울 타입 보형물의 수입을 전면 승인하게 돼요. 그래서 독일의 폴리텍 보형물을 위시해서 멘토라 엘러와 실리메드 여러 메이저 보형물 회사들의 제품들이 국내에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형물 자체가 그 전에는 오로지 두 개 중에 하나, 뭐 멘토로냐 엘러와이냐 그거 중에 하나로 결정하던 시기였었는데 그래서 가슴 성형 상담하다 보면은 보형물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단지 사이즈는 뭐 얼만큼이나 할 것이냐, 절개 부위를 어디로 할 것이냐 그 얘기만 하다 보면 상담이 끝나는데 요때서부터는 보형물이 너무 많아지다가 보니까 갈수록 이제 늘어나니까 이제 물방울 있고 뭐 라운드가 있고 그중에 뭐 스무스 타입이 있고 뭐 스무스 타입, 뭐 텍스처 라운드 타입이 있고 뭐 이제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그 보형물마다 또 이제 서브 타입이 있고 또 사이즈 결정해야 되고 자 이런 식의 어떤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물론 환자와 의사 모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는 사실 환영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의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보형물들을 다양한 환자들에게 매치를 시키는 데 있어서 유리해지니까 그런 면이 좋았었고 또 환자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보형물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본인이 또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선택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좋아진 거라고 할 수는 있는데 자 문제는 8개나 되는 회사들의 제품이 마구 난리바 하다 보니까 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가 뭔지 어떤 게 뭐 어떻다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은 보형물들을 자기가 다양한 환자들한테 전부 다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의 보형물이라고 하더라도 환자들의 어떤 상태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보형물들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그 보형물을 둘러싼 환경들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거를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들 나오고 거기서 또 신제품들이 막 나온다고 하면은 그런 테스트를 해볼 새도 없어요. 결국은 의사들도 이 보형물들의 특성과 어떤 장기적인 어떤 결과나 데이터 그런 거 없이 그냥 환자분들한테 권하고 수술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보형물 회사와 그 판매상들은 그 수입상들은 저마다 자기네들이 판매하는 제품의 품질이 다른 회사 것보다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는 더 우월한 보형물을 쇼핑하도록 부추기는 시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가슴 수술의 어떤 관점이 보형물이라고 하는 제품의 선택의 문제로 자꾸만 비춰지게끔 그렇게 이제 가는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여러 군데의 보험물 회사들의 제가 이제 표시를 이제 해놓은 것인데, 뭐 멘토르, 엘러간, 모티바, 그다음에 실리메드, 뭐 이게 한국인데 여기 지금 벨라게일, 그다음에 폴리텍 세븐, 유로실리콘, 자 이런 물론 이제 더 있어요. 요 이외에도 이제 유럽 회사들이 좀 더 있는데 그런 회사들의 보험물들이 거의 다 사실은 한국에 이제 많이 들어와 있죠. 자, 지도를 보니까 이제 하나 뭐 생각난다고 하면 지금 유방 수술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인데 미국 그다음에 브라질이죠. 앞으로는 이제 보형물 회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 중국의 어떤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얼만큼 보형물을 파느냐, 이제 이걸 놓고서 보형물 회사들이 각축을 좀 벌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항상 처음엔 수입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거를 결국 만들어냅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전자제품도 그렇죠. 이제 뭐 샤오미 핸드폰도 있고 그런 것처럼 보형물도 몇 년 내에 중국산 보형물들이 세계 시장을 갖다가 자꾸만 잠식하게 될 이제 그런 상황이 언젠가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거는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속옷 회사에서 Find Your Fate라는 캠페인을 벌였던 데이터가 이제 신문에 나왔었던 걸 캡처한 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거를 보고 놀랐었던 게 자, 20대 2017년도에 C컵 이상인 여성들의 비율이 34.14%, 가장 많은 퍼센티지가 C컵이었어요. 물론 전 연령층에서는 A컵이 가장 많았는데 20대에서는 C컵이 이렇게 많았었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과연 모집단이 전 인구를 대변할 수 있는 모집단이 맞느냐, 자, 이 부분을 두고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뭐냐면은 같은 데에서 했던 같은 캠페인인데 자, 20대 여성들에서 C컵 이상인 고객들의 이제 비율이 2014년에 20%에서 16년에 28%, 17년에 37%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났다는 겁니다. 전 연령대에서는 계속해서 A컵이 2014년에 반 정도였는데 2016년에 45%, 17년에 37% 이렇게 떨어져 갔었다라는 이제 퍼센티지를 보여주니까 자, 이렇게 2년, 3년 동안에 갑자기 한국인들의 어떤 영양 상태나 체형, 뭐 호르몬의 분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변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죠. 이런 데이터가 시사하는 거는 누가 봐도 이제 분명해요. 그만큼 가슴수를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급하게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또 젊은 연령층에서 특히 더 큰 보형물을 선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이 엿볼 수가 있죠. 자, 지금 요즘은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해요. 1년이면 한 번씩 이제 핸드폰 교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핸드폰을 교체하다가 보면은 핸드폰에 들어가는 어떤 통신의 어떤 속도, 뭐 LTE, 뭐 3G, 4G, 뭐 이제 이런 뭐 이제 5G가 이제 나오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CPU의 속도도 그렇고 램의 용량도 그렇고 그렇게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성형수술에 대한 어떤 트렌드도 너무 빨리 변해가요. 2017년도 이후로 지금 뭐 1년밖에 안 되긴 했지만은 지금의 상황은 점점 더 가슴수를 생각하는 어떤 환자분들, 이제 희망자들, 이제 환자라고 하긴 좀 그렇고 소비자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의 생각이 이제는 여러 가지 보형물에 대한 어떤 후기도 읽어봤고 뭐 경험을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저마다 자기네들 보형물이 가장 훌륭하다라고 이제 선전해서 그거 믿고 수술을 했는데 뭐 부작용이 0%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왔었고 자, 그거 보고서 진짜 0%겠거니 생각하고 수술을 했더니 실제로는 또 부작용이 생기더라는 거죠. 뭐 마이크로 텍스처, 뭐 구축도 적고 그다음에 촉감도 좋다 이런 걸 마구 선전을 했었는데 그래서 믿고 했더니 그냥 똑같이 구축이 오더라. 물방울 타입 보형물 자연스럽다, 뭐 예쁘다 이제 이런 거 믿고서 했더니 생각보다 이거는 좀 단단하더라.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실망이 조금 누적되다가 보니까 자, 지금은 자, 그냥 싼 게 최고다. 그러니까 최대한 싼 가격의 수술의 선택을 하는 식의 어떤 트렌드가 이제 돼버렸어요. 그래서 핸드폰에 보면 이제 모바일 최저가 애플리케이션이 유행하는 상황이 됐고요. 그게 이제 지금 현재의 어떤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참 안타까운 거는 뭐냐 하면은 결국은 귀결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몇십 년을 좌우하는 자기 몸에다가 인간의 몸에다가 칼을 대는 어떤 행위인데, 이런 수술의 어떤 그 공급자라든가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하락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소비자들이 일단 다 필요 없고 내용은 안 보고 최저가만 이제 검색을 하면서 수술을 선택하게 되는, 자, 이런 상황이 되는 거는 그 이후에 일어날 부작용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가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점점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자, 이런 부분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수술에 있어 가지고 특히 가슴수에 있어서는 모든 수술은 이제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유독 가슴수에 있어서는 보형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이걸 다 덮을 만큼 이제 크게 있어요. 그거는 지금까지 어떤 트렌드의 변화에서 봤을 때 너무 제품에만 맞춰서 우리나라의 트렌드가 빨리 변해왔었다는 점. 그 점은 과연 앞으로도 계속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염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갈 때까지 갔거든요. 온갖 허위 광고와 이제 수술을 부추기는 어떤 상품 끼워 팔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판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인체에 대한 어떤 의료 행위, 이제 수술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 가지고서는 이제는 거기까지 하고 스톱해라, 이제 그만해라, 뭔가 제재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제재가 전혀 없어요. 지금은 국가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앞으로는 계속해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무수한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를 볼 일이 또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까 표에서 봤듯이 갑자기 C컵 이상인 20대 여성들의 비율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자, 그분들이 대부분 만약에 수술을 해서 그렇게 커지신 분들이라고 하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30대, 40대, 50대, 60대 계속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뭔가는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들이 있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도 역시 의사들입니다. 그래서 의사와 환자들 간의, 환자 간의 어떤 소통, 대화, 끊임없이 이제 그렇게 주고받는 이런 행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오늘은 보형물 그리고 가슴 수술의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번 조목조목 짚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